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진짜 소송경매이다.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소송경매 책을 한 5, 6년 전에 이거를 제가 썼었는데, 이번에 2024년도에 이거를 개정을 했는데, 한 70%는 그대로고, 30% 정도만 요 근래 사건으로 바꿨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024년 개정판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제가 좀 닮았나요? 네. 똑같은데요. 특징을 엄청 잘 잡았어요. 네? 특징을 잘 잡았어요. 이번, 코가 엄청 크시네요. 코에 자, 제일 첫 번째, 제가 이게 파트가 5개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지분경매, 두 번째가 건물 매각조의 토지만 매각, 세 번째가 협상을 하는데 협상을 안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협상을 한 사례, 네 번째가 소송을 해갖고 법원에서 조정으로 해서 끝난 사례, 다섯 번째가 소송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도 답변을 안 하고 마음대로 해라고 해갖고 판결로 간 사례, 이렇게 5개의 실전 사례를 종류별로 나눈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공유자 우선 매수 방법과, 공유자는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던 실전 사례입니다. 이게 파트 1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주택의 지분을 추천을 해서 추천 물건에다가 제가 올려놨더니 강의가 다 끝나고 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그냥 조용하게, 교수님, 아까 추천하신 물건 중에서 그 13분의 2 지분을 추천하셨는데 13분의 2 지분으로 낙찰받아서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강의 시간에, 내가 추천 물건 시간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아니 13분의 2 지분을 사서 어디다 써먹으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점유와 사용의 원칙인데 지분으로 사게끔 되면 점유와 사용을 못하게끔 되죠. 근데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부동산이 있고 돈을 벌려고 사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지금 13분의 2는 지분으로 사는 것은 돈을 벌려고 사는 것이지 사용하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팔려고 사는 겁니다. 지분 경매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지분권자한테 팔아야지 다른 사람한테는 못 팔죠. 지분권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어떤 지분권자한테 팔아야 되냐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서 똑같이 5분의 1씩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그 중에서 5분의 2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자라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배우자는 그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재산의 상속을 받았지만은 상속을 받은 자식들은 다 분가해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어도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배우자겠죠. 그 사람이 지분으로 5분의 3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13분의 2 지분을 샀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면 현재 지분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팔고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지분권자, 주인 노릇을 하는 지분권자가 우리의 지분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팔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파는 방법은 경매로 파는 겁니다. 그럼 경매로 내가 낙찰을 받아서 잔금 내고 취득세 내고 협상을 하려다가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다 팔아서 나누자고 다시 소송을 하고 판결문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경매로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낙찰을 받아서 배당을 받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이 2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경매로 샀는데 또 파는 것을 경매로 팔죠. 그러면은 수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경매로 샀다 경매로 파는 게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13분의 2 지분이다 보니까 49%까지 떨어져 경매로 팔 때 49%까지 떨어지는데 우리 49%에서 떨어진 것을 55%에 샀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사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는 건물 전부 다를 파는 거죠. 그때는 부동산만 좋다 그러면 70%에도 팔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75%에 샀다 그러면은 내가 55%에 산 거 가지고 75%에 팔았으니까 그 마진이 2년 동안에 그 마진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자체가 크게 좋은 부동산이 아니라면은 또 49%까지 떨어졌을 때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은 마진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파트 5개라 그랬죠. 제일 먼저 지분, 그 다음에 건물 매각 제외, 그 다음에 건물 매각 제외인데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협상으로 파는 거, 그 다음에 소송을 해서 협상을 한 거, 그 다음에 조정을 한 거, 맨 마지막에 경매로 파는 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경매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던 거는 사실상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지분 경매는 낙찰을 받기 전에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 지분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고 만약에 내 지분을 사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일 때 우리는 지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분 투자는 잔금을 내지 않고도 빨리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대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현재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매입을 하지 않아서 거의 2년이 걸리면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가지고 경매로 해서 팔아서 배당을 가져오는 경우까지 간다면 그게 소위 얘기하는 쪽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지분 경매는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쪽박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권리 분석을 할 때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구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 지분을 사지 않으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했을 때 협상에 의해서 팔고 나온다는 겁니다. 자, 실전 사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회산동의 528번지에 2분의 11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주택하고 밭하고가 같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강제 경매로 나왔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낙찰을 1억 7,500에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1억 3,300이다 보니까 1억 3,300을 취하를 시켜도 되겠죠. 그러면 1억 3,300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공유자로 우선 매수했으니까 1억 7,500이 들어갔죠. 더 많은 돈이 들어갔죠. 그렇게 하더라도 왜 이러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다시 말하면 지분권자, 이 지분권자가 이거 빚 말고도 다른데 또 빚이 있어도 또 경매가 들어올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는 취하를 시키지 않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7월 12일 날 공유자 우선 매수, 2월 13일, 3월 3일, 3월 7일에 갖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서류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했다가 누가 낙찰을 받으니까 받은 거에 대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정식으로 신청해서 가져간 사례입니다. 지분 경매가 대박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제일 안타까운 게 1등으로 낙찰을 받았어도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가져가면은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1등으로 낙찰을 받았어도. 그러한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 놓고 나와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으니까 나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고 신청해서 가져갔던 사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집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김 누가 있고 누구죠? 공유자죠. 네. 김지수 채무자의 모친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채무자의 모친이 여기서 살고 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만약에 안 샀다 그러면 우리가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가서 지분으로 내 지분을 사라. 그랬더니 안 산다. 그럼 할 수 없이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다 팔아서 나누자. 아게끔 되면 이 집을 자체를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게끔 되겠죠. 그러면 여기 김지수라는 분이 보면 김지수가 37년생이죠. 모친이죠. 나머지 자식들은 전부 다 강릉을 떠나서 다른 데서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김지수님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을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은 김지수님은 이 집에서 나와야 되죠. 나와서 이게 누구네 집 갈 것 같아요? 누구네 집? 계자네 집, 은경이네 집, 종명이네 집, 혜영이네 집. 장난 같아요. 종명. 가릴 데가 없죠. 블레지. 며느리가 싫어합니다. 아들. 아, 근데 제가 왜 이거는 추천을 했었냐면은 이 집은 지켜야 되겠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김지수라는 분이 다른 데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됐는데 이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못 지킬 거 아니에요. 네.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거죠. 근데 이 옆에 밭이 있죠. 네. 밭이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도 지분이 있다는 얘기는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도 이 밭은 날리더라도 집은 지켜야 된다는 게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추천을 했을 때 협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게 가장 지분 경매의 협상을 볼 때 그 사람의 경제력과 한 개만 있느냐 그 옆에 땅과 다른 건물이 또 있느냐가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지분에서는 권리 분석을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분이 공유자 우선매수 1억 7,500이라도 공유자 우선매수 했다는 그만큼 지분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 당시에
입찰 보증금을 가져와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사건이 경매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2014년도죠. 2014년도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사실 제가 이것을 추천을 했을 때는 지금처럼 지분 경매를 몇백 건을 해보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1,000만 원인데 350건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거 한번 투자해볼 만하지 않겠냐고 생각에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이걸 투자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해결이 됐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거 입찰을 들어갈 때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가격이 워낙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던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350까지 떨어져 갖고 낙찰을 받았는데 허가를 받았는데 미납을 했죠. 미납을 하고 차순위가 받아갔죠. 이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보시겠건 되면 대지가 한 필지고 전이 두 필지인데 건물은 매각처입니다.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자,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땅이 있고 여기 한 필지, 두 필지 여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는 거 요거는 대지고 이고 전이고 전입니다. 요 한 필지에 전 대지. 자, 보시게끔 되면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고 있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지금. 풀 나 있고 몸 비어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요즘 같았으면 이걸 누가 낙찰 받겠다 그래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경험이 적어갖고 가격이 워낙에 떨어졌으니까 이게 돈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을 보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비어있을 거 없었는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해결이 된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빈집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뭐냐면 고추를 심어놨죠. 여기 빈집에서 빈집 주인이 고추를 심어놓을 일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옆에 동네에 있는 사람이 이 집 땅에다가 고추를 심어놓고 사실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봤더니 자 보세요. 처음에 경매로 나왔을 때에 정영구 지분이 경매로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낙찰 받기 전입니다. 정영구 지분이 경매로 나왔는데 누가 낙찰을 받았죠? 신장식이가 낙찰을 받았죠. 근데 신장식이가 낙찰을 받아서 정영구 지분을 신장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경매로 나왔을 때는 신장식이도 주인이고 5분의 1이고 우리는 정망구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고 나머지 정정구, 정진구, 정의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데 예전에 5분의 1 지분은 그 옆에 사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갖고 있고 얼마를 지나다가 1년, 2년 지나다가 5분의 1 지분이 또 나온 겁니다. 그거를 제가 낙찰을 받은 거예요. (5분의 1을) 낙찰을 받고 우리 이제 여자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여자분께서 저보고 교수님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같이 가봅시다 하고 저하고 같이 여기를 갔습니다. 이 집에 갔는데 누굴 만나러 갔냐면은 제가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아까 누가 있었죠? 신장식이가 있었죠. 신장식이 주소를 봤더니 신장식이 주소가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장식이가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신장식이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이 집 빈집을 빼놓고 여기를 찾아갑니다. 이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 신장식 씨 좀 만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마당에서 빗자루를 쓸고 있다가 뭐? 장식이? 장식이 왜?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와갖고 자기 아들을 찾으니까 깜짝 장식이는 왜?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땅을 저희들이 5분의 1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신장식이도 5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더구만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5분의 1 지분씩 갖고 있는 신장식이나 나나 어떻게 둘이 지분을 합쳐야 될 것 같아서 신장식이하고 한번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장식이 여기 없어. 서울에 있어. 그래요? 그러면 장식이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나 장식이 전화번호 몰라 그러더라고. 엄마인데 모른대요. 그럼 제가 그러면 장식이의 제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주시고요. 장식이한테다가 저한테 전화라도 좀 해주시라고 그러고 저는 여기 앞에 5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은 사람이라고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이제 그 낙찰 받은 우리 여자분하고 같이 여기 부여에서 이제 올라오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저 신장식인데요. 뭐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랬다고요. 어쩐 일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5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는데 신장식 씨 당신도 5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지 않느냐. 당신 지분과 내 지분을 서로 누군가가 합쳐서 5분의 2 지분을 한 사람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신장식 씨 당신이 당신 지분을 판다 그러면은 내가 살 거고 내 지분을 신장식 씨 당신이 산다 그러면 내가 팔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팔든지 당신이 내 걸 사든지 해라. 그 대신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격은 내가 정하고 팔 건지 살 건지는 신장식 씨 당신이 정하십시오. 저는 여기에 이 보면은 공주에는 저기 우리 수강생 중에서 이 공인중개사 하면서 팔아주시는 분이 있어서 여기에 근처나 가격이나 이런 걸 잘 알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간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감정 가격이 얼마로 됐죠? 1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지금 떨어진 것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지금 34%까지 떨어졌으니까 약 4만원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장식 씨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신장식 씨가 저한테다가 그러면 가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 우리가 얼마 주고 낙찰 받았죠? 370만 원이죠. 제가 2배를 쳐서 750만 원에 얘기했습니다. 750만 원이면 우리가 사도 7만 5천 원꼴에 사는 거고 우리는 4만 원꼴을 주고 사서 7만 5천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750만 원에 내가 결정했으니까 750만 원에 당신이 내 지분을 사든지 아니면 당신 지분을 팔든지 하십시오. 그랬더니 신장식 씨가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고 제가 이 정종구하고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 같이 자랐고 그러니까 내가 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옆에 주인이고 엄마가 거기 살고 있잖아요. 내가 사야 되는 건 맞는데 750만 원은 조금 비싸니까 조금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350만, 370만 원의 낙찰을 받고 취등록세 내고 등기 이전하고 다시 팔으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물론 개인의 하면은 뭐 250만 원인가가 저기 있긴 하지만 말로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뭐 돈 남는 게 750만 원 받아봐야 우리 다 남는 것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뭐 깎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장식 씨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50만 원 정도만 수익을 오시면 됩니까? 이러더라고. 그 정도면 됐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제가 차순위 신고를 해놨으니까 150만 원 드릴 테니까 제가 차순위 신고를 해놨으니까 잔금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장식이가 공유자죠. 공유자잖아요. 공유자가 차순위 신고를 해야 돼?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해야 돼? 공유자 우선에서. 근데 지금 차순위 신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다 끝나고 났더니 이 서류가 나왔지만은 우리는 잔금 내기도 전이거든요. 낙찰 받고 한 3달 있다가 갔으니까, 허가가 날기 바로 전에 갔으니까 이런 내용은 나는 모르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잠시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우리 낙찰 받은 여자한테다가 물어봤어. 신장식이가 지분 공유자인데 차순위 신고를 해놨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여자분이, 교수님, 제가 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사실은 법원에서 조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신장식이가 오지 않고 신장식이 대리인이 왔습니다. 대리인이 왔는데 지분 경매고 10여 년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고 그냥 이 사람이 최저가로 그냥 358만 원인게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한 100몇십만 원 차이로 진 거야. 아니, 100몇십만 10몇만 원 차이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보더니 바로 신장식한테 보니까 전화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신장식아가 전화했더니 신장식아,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신장식이 대리인이 이제 1등은 누구누구 다 나오고 2등 누구라고 서류를 이제 도로 주는 거 아닙니까? 주니까 얼른 연락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신장식이 공유자 있으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공유자 우선 매수, 오케이. 신장식이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받아주겠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받아주는데 입찰 보증금 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까 정식으로 입찰했죠. 네. 투자를 할 때 입찰 보증금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입찰 보증금 저 투자함에 있는데 그거 빼서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재판관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돈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그러면 차순위 못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에서 못 받아줍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가서 그 사람이 또 나가가 안 받아주니까 또 전화를 하더래. 그러니까 일단 봉투에 들어가 있으니까 차순위 신고가 되잖아요. 우리하고 차이가 10%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차순위 신고하는 걸 그냥 그런 거 보고 왔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유자가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을 못하고 차순위 신고를 했구나 하는 걸 알게끔 된 거야. 그래서 내용 그렇게 된 걸 알고 다시 신장식이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교수님, 저번에 저희 평택 지원에 갔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잔금 받아서 갖다 내니까 그냥 오케이 하던데요. 그러니까 집행관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보면 안 된다 그래도 또 그쪽에서 빼갖고 저도 어떻게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칙은 안 되는 건데 그냥 거기서 했으니까 그대로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러네요. 그렇죠. 운동 입찰했을 때 이게 간인 찍는 거를 잘못 찍었는데 저밖에 없어가지고 간인 찍는 거가 조금 잘못되니까 그냥 봐주고 그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여기 찍으라고 해서 다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근데 저 운이 좋아서 여기 찍어 잘못 찍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렇게 제 얘기 핵심 내용은 뭐냐면 공자 우선 매수 신청자도 반드시 입찰 보조금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전화해서 150만 원 내가 우리 낙찰 받은 여자한테 이렇게 150만 원 받으면은 입찰 보조금 30 얼마 뛰다 보니까 한 120만 원 버는 건데 그렇게 했냐 했더니 그거 벌으면 됐죠. 뭐 30몇만 원 집어넣어 가지고 110만 원 벌으면 됐죠. 뭐 한 일주일 만에 버는 건데 더 욕심 없어요. 오케이요. 그러길래 바로 신장식이한테다가 계좌번호를 바로 보냈거든요. 보냈더니 조금 있다 한 10분 있다가 아이고 돈 150만 원 들어왔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분 경매는 협상이 잘 되면은 일주일 안에 그렇게 끝이 난다는 겁니다. 등기 이전할 것도 없고 뭐 취득세도 내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공유자 우선 매수를 놓친 경우 그때는 할 수 없이 그 지분권자가 내 지분을 바로 사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런 거고 이런 지분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죠. 대박이 있고 쪽박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잔금 내지 않고 일주일 만에 100만 원이든지 200만 원이든지 300만 원이든지 벌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는 그냥 어디 가서 일주일 만에 100만 원 기장 생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면 세금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고 보면 훌륭한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차순위 신고가 안 써 있었나요 밑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차순위 매각 허가 이렇게 돼서 차순위 신고를 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렇게 딱 허가 이제 낙찰 받으면 그 밑에 차순위 신고. 아니 이제 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스피드 옥션이잖아요. 스피드 옥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보내요. 보면 거기 앞에 있는 데가 보면 낙찰자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이름도 잘못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낙찰자가 보고를 할 때 차순위를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고 보고를 하면 그 올라가고 거기 아르바이트하는 애가 누가 낙찰 받았다고 해버리면 그냥 스피드 옥션 보는 데서 모르는 거야. 항상 법원에다가 얘네들이 돈을 받고 이거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당일 보내서 누가 낙찰 받았다 얼마에 낙찰 받았다는 것을 다 실시간 해갖고 그거를 보고를 받거든요. 그걸 가지고 편집해서 올려주는 거니까. 우선 매수 신청 권한은 이래만 지어준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네. 하나는 서류로, 하나는 현장에서.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경상남도 거창군 가분면 몽성리라는 곳에 토지 지분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경매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공유자가 있죠. 여기 보면 대지 있고 답이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필지예요. 6필지가 나온 거에 지분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공유자 최희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제출했죠. 여기 보면 공유자가 누구죠? 최희범이죠. 최희범이가 여기 고창에 살고 있죠. 여기 보면 임말분이도 여기 살고 있죠. 그러니까 최희범이가 56년생인데 이 사람이 엄마를 모시고 이 집에 살고 있으면서 밭, 땅 전부 다를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이거를 뺏길 수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죠? 16년 7월 5일 날 공유자 우선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건이 언제죠? 7월 8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날 3일 전에 서류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면 최희범 씨가 그 경매의 공유자 우선 매수를 좀 똑바로 배웠다 그러면 실수를 안 했을 건데 이 사람은 이 자기 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강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지분권자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서류를 하면 되니까 서류를 하는 데서 서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 가지고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잡으십시오. 여기 7월 8일 날 참석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낙찰자가 없죠. 그러니까 가분명 몽선이 2016 타경 10061을 경매법제에서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낙찰자가 없으니까. 부르지를 않으니까 이 최희범이라는 사람은 법정에 앉았다가 자기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것이 낙찰자가 없고 부르지를 않으니까 집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 다음에 8월 12일 날 또 가서 기다렸는데 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또 집에 간 거야. 그 다음에 9월 9일 날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수강생한테 추천했더니 그날 우리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을 받았더니 이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고 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보면, 우리 낙찰자가 있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이 있죠. 내가 분명히 우리 수강생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최희범이는 7월 5일 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서류로 했기 때문에 한 번 써먹은 겁니다. 한 번 써먹은 겁니다. 왜? 왜 썼냐면, 7월 8일 날 아무도 부르지 않으면은, 집행 다 끝나고 나면은 집행한 데 가서 경매 집행 진행한 데 가서 제가 2016년 1006일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는데 아무도 낙찰자가 없으니까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도 낙찰자가 없어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걸 보면은 이 가격에 얼마? 1,432만 7,666원에 그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냥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써먹은 심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왔죠. 제가 이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온 사람 자격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집행관이 그 집행할 때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다만 등기부 등본에 보면 최고금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는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공유자 우선 매수를 받아줬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그냥 우리가 올 수도 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를 받아줬지만은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다 할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저 차순위 신청합니다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차순위 신청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희범이도 받아주고 우리 낙찰자도 받아주는 겁니다. 그럼 두 개를 놓고 일주일 내에 허가 불허가 나죠. 그때 허가가 날 때 최희범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고 싶으니까 변경을 시켜버려갖고 조사를 해보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최희범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던 서류가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 최희범이한테다가 낙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차순위 한 사람한테 낙찰받게끔 허가가 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렇게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허가가 났는데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좀 잘 알았으면은 그 최희범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가 허가가 나서 우리가 잔금을 내고 나다 보니까 최희범 씨는 이제 몸이 달아가지고 얼마에 팔겠느냐 하다 보니까 먼저 신권 가격보다 더 달라고 해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등기 다 이전하고, 그러니까 등기 이전 부용 취등록세 우리 마진까지 다 합쳐갖고 최희범이한테 팔고 빠져나갔던 사례입니다. 얼마에 아니,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다가 돈 많이 벌은 거를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얼마를 벌었다, 가격을 어떻게 했다, 이거는 조금 좀 선정적인 거고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얼마를 벌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뭐 3천만 원 벌었다, 2,500 벌었다, 그걸 내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또 믿는 사람 자체도 웃기는 거고 그걸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도 웃기는 거지. 최희범이가 처음서부터 그걸 정확하게 그냥 공유자로서 신고를 했으면 1,4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이상 돈을 줬나 안 줬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줬죠. 5,600 이상을 더 줬죠. 왜냐면 우리로서는 취등록세 다 냈지 않습니까? 등기 이전 비용까지 냈잖아요. 거기다 우리 마진까지 보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희범이로는 뭐 그래도 자기로서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이 집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있지, 그 옆에 농사를 짓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몰라가지고 한 4,500 날렸네. 아, 몰라갖고 4,500 정도 다 날린 거는 날린 것도 아니지. 지금 무슨 그게 날린 거야 보면. 여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공유자가 많을 땐 돌아가면서 신청한다. 이게 보면은 주식회사 이룬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이룬이라는 곳이 한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 지분 경매를 많이 투자를 했던 그 부산에서 경매를 가르치면서 지분만 많이 투자한 곳이 주식회사 이룬이에요. 그럼 제가 지분 경매를 하다 보면은 주식회사 이룬하고 제가 부딪힌 경우가 꽤 많아요. 자, 이거는 상당히 물건이 좋은 물건입니다. 왜 좋은 물건이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세대가 지어져 있죠.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는 것은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도로가 들어와서 이렇게 골목길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2차선 도로변에 접해 있지 않기 해서 8m 도로가 안 되다 보니까 다세대 허가가 안 나요. 보면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요 땅 있죠, 요 땅. 요 땅, 도로변 옆에 있는 땅이 어디 거죠? 거제시 거죠. 거제시 땅인데 여기 보면 도로를 만들고 조가리가 남은 거거든요. 이 조가리가 남은 땅은 바로 옆에 땅 주인한테다가 매수 신청을 하면 팔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다세대가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이 필요 없고 우리는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을 낙찰받아서 하게끔 되면 이 땅 이만큼이 우리께 되면서 여기에 2차선 도로변에 접하게끔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면은
이쪽으로 진출을 만들면서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제가 이 탐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이미 예전에 지분으로 나왔을 때에 이룬에서 샀는데, 이룬 혼자서 산 게 아니라 이룬에서 그 회사가 있고 거기에 경매 강의를 듣는 사람들끼리 공동 투자를 해서 이게 같이 이렇게 4명의 지분, 그러니까 4분의 1 지분인가를 4명에서 또 샀기 때문에 16분의 1 지분인가 얼마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16분의 1 지분을 가졌어도 지분권자는 지분권자거든요. 그랬는데 좀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 지분이 또 경매로 나오니까 제일 먼저 17년 4월 18일이죠. 17년 4월 18일이니까 요또를 그 3차 때 공유자서 매수 신청했죠. 아무 사다 보니까 4차 때 또 뭐야? 공유자서 매수 신청했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5차 때 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해서 가져갔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4분의 1 지분을 4명에서 공동 투자자를 사서 나머지 4명이 16분의 1씩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를 가만히 기다렸다가 경매가 나오면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뭐야?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게끔 되면 우리가 입찰을 들어가려는데 서류로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더니 아이 들어가면 걔가 가져갈 건데 나 꽝 되는 거지 뭐 하고 낙찰 안 받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공태현이라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신청인데 이 사람은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공유자를 또 내세워서 또 신청하고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을 신청해서 죽고하고 맨 마지막에 4차 때 들어가서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가져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그 추천 물건을 제가 할 때 이렇게 지분을 할 때 혼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주인만이 믿음, 그 다음에 큰 머스 믿음 이렇게 했고 3명, 3명, 4명, 4명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우리 그 저기 대전에 계신 그 수강생 한 번은 아들, 딸, 주인마님 하고 4이서 같이 들어갔어. 그래갖고 받아가지고 그 땅을 한 800평을 받은 거를 4개로 같이 분할해서 쪼개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800평짜리를 200평 정도로 쪼개서 지금 파는 거예요. 공인물 분할로 해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이 아들, 딸 이름 빌려갖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돼. 공직에 나가면 다 해갖고 누구 이름 샀다, 누구 이름 샀다 다 난리친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지금 뭐 선거에 나온 사람도 그 저기 뭐야 국회의원 선거 안 나갔으면은 아무 소리 없이 잘 될 거야. 괜히 나가가지고 그걸 그냥 기자들이 들고 파갖고 뭐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했느니 11억을 대출 받았느니 뭐 딸 이름으로 했느니 뭐지 그러니까 안 나갔어 봐. 왜 그게 문제가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서 내가 누구 아들 딸 이름으로 같이 들어가 하겠다 하는 거는 나는 공직에는 안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나 공직에 나가야 된다면 평상시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선거에 나간 거예요. 하여튼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은 얘긴 그렇다. 요건데 사실 뭐 여기에 다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옆에 땅을 사서 여기를 재건축 다시 지어서 이렇게 한다면 괜찮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걸리면서 거제도가 인구가 줄잖아. 그래서 이거 해도 부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우선 매수를 몰랐던 공유자가 낙찰 후 우선 매수. 이 사람은 경매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시골에 살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더니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분 경매에서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쪽박이 될 수 있다는데 이것도 대박이 되는 물건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금액을 많이 벌어서 대박이 아니라 빨리. 낙찰 받고 한 달 이내에 다 해결하면 그게 대박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서 지분이 137.1평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1,400이 1,000만 원까지 떨고 700만 원까지 떨어졌죠. 137평이거든요. 청량이라고 하더라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 아주 전라도에 가면은, 전라도 시골에 가면은 그 동네가 있다가 다 떠나가지고 빈집만 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경매로 나올 때는 10만 원 안 가요. 10만 원 또 10만 원 가도, 감정가가 가도 동네에서 집이 한 5채 있다가 동네 사람이 다 떠나가지고 빈집이 하나 있는 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 그 가격이 안 가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네가 있고 사람이 살고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러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갑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20만 원이 안 가는 데는 동네 사람이 다 떠난 곳. 가서 내가 봤더니 한 집도 안 남아있어. 경매로 나와서 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 내가 한번 가봤거든요. 저 전라도를 가봤더니 집이 한 7, 8채가 있는데 전부 다 옛날 집인데 그 7, 8채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리 싸도 팔 자신이 없는 거야. 아, 그거는 못하겠다는데 동네에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죠.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도로가 옆에 있죠. 그러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간다는 것이 거래 가격입니다. 137평에 1,400이면 10만 원씩에 나온 거죠. 그래갖고 7만 원까지 떨어진 것이 있어서 낙찰을 받았는데 강제 경매로 해서 6,100만 원이고 여기는 설정이 없죠. 설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집이 있고 이런 땅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필지를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한충이가 여기 청량에 살고 있죠.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건데 이 사람이 보면 대위 상속해가지고 이 사람 지분을 경매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돈이 없어갖고 뭐 보면은 그 어디다가 사채를 쓴 것 같은데 아마 사채를 쓴 건데 거기를 담보를 잡은 것도 다 받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또 다른 거 갖고 있나고 봐갖고 이 사람 재산 있는 거를 대위 상속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강제 경매로 집어넣은 건데 빚이 얼마죠? 6천만 원이나 되는데 감정 가격은 얼마죠? 700만 원밖에 안, 1,400밖에 안 돼, 700만 원도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갚아서 취하시킬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보면. 이거를 낙찰을 받고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거 낙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봐서는. 근데 이제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기 전에 우리가 보면 허가만 나고 허가가 나면은 제가 가라 그랬습니다. 허가 나기 전에 가지 말고 허가만 나면. 그러니까 우리 낙찰자가 우리 수강생이 이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두드리니까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갖고 우리 수강생이 땅을 지분으로 이렇게 내가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다 한번 만나뵈려고 하는데 잘 오셨네.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지분으로 낙찰, 자기 땅 지분으로 낙찰 받았는데 들어오라 그래요? 그지 않아도 기다렸는데 들어오십시오. 차 한잔 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실수가 됐는데 갈 데도 없고 이걸 그대로 내가 가져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고
우리 낙찰자인 수강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자가 수강생이 당신이 나에게 한 500만 원만 주시면은 내가 잔금을 안 내면은 당신이 공유자 우선 매수로 들어가게끔 해줄 수 있어서 공유자로 낙찰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러면 당신이 최저 가격으로 700 얼마에 다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나한테 500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한 1200~300만 원이면 당신이 이 지분을 다시 찾아갈 수 있다. 그랬더니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순진한 사람인데 말로 그렇게 해놓고 500만 원 달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통장으로 500만 원 보내줬대. 뭐 500만 원 성금 받아놓고 이 사람 이제 미납을 하는 거고, 미납을 하고 나서 재경매가 나오니까 이 사람하고 약속을 해갖고 이 재경매 나왔을 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거를 가르쳐 줘갖고 해놓고 아무도 재경매 나와서 아무도 낙찰자가 없으니까 가갖고 최저 가격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낙찰을 얼마로 얻었죠? 710만 7원 그대로 받은 거잖아, 이 사람. 사실은 여기 서류상은 나오지 있지 않은데 우리 수강생이 가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서류로 했어요. 그거를 우리 500만 원 받은 사람이 해줬어. 그걸 같이 가줬어.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아무튼 낙찰자가 없으니까 낙찰자가 없으면 해야 됩니다. 가서 끝나고 와서 우리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는데 날짜가 없으니까 최저가로 주십시오까지 다 해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최저가로 받은 사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이게 그렇게 했던 사례입니다. 자.